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윤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님께 제340회 전회에서 도중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 교육을 위해서 매진하시는 임종식 교육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지방시대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본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교육 자율특구 신설 관련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교육 자율특구는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방시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 자율특구와 특별법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산업과 교육은 새의 양단계 같으며 교육은 지방시대 생태계 완성을 위해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교육 자율특구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북은 지방 소멸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작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꿈에 있는 제2지역구도 또는 복합도시로 전교생이 50명이 되지 않는 작은 학교가 세 곳으로, 이처럼 경상북도에 있는 많은 지역은 인구 감소로 작은 학교가 사라질 상황에 처해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은 같은 지역 아주 가까운 거리를 두고도 한쪽은 도시화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여 과대 가밀 학교도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경상북도 초, 중고학교는 총 954개교이고 학생 수는 25만 774명으로 최근 10년간 폐교 및 통폐합학교는 무려 92개교에 달합니다. 현재 학생이 60명이 아닌 작은 학교는 352개교이고 학생 수는 9,900명으로 한 학교당 평균 학생 수는 28명에 불과하며, 이에 반해 1000명 이상 큰 학교는 28개이지만 학생 수는 무려 35,445명으로 14.1%에 해당합니다. 이런 60명 이하 작은 학교 평균으로 환산하면 무려 1,265개교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큰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얻어지는 희생이 수백억 대의 교육비 예산 증감의 효과를 가져오는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 학교 설립은 주변유관률 예측 데이터를 그대로 중앙투자 심사를 거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어 쾌적한 환경으로 안성학급이 만들어졌지만, 큰 학교는 안성학급 후에 학생이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학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학생이 증가하면서 단순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하고 일반 교실만 증가되었을 뿐 특별교실, 지원시설, 운동장, 급식실 등 턱없이 부족한 환경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에 따른 학교 설립계획 단계에서 반영되는 학생 유발률을 산정하는 실패는 이미 도시개발 계획 당시 충분한 대지 면적을 확보하지 못했고 더 이상 증축도 신축도 불가능한 학교를 설립하게 됨으로써 그 문제에서 발생하는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들의 짐을 모두 학부모와 학생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은 불평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기다렸지만 오히려 더 큰 아픔과 고통을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재개되는 민원은 땜방식 처방으로 인시 이기만 모면하는 교육 행정은 관행처럼 끊어져 버렸고 아직도 경북도 교육청은 아무런 대안과 예측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도에는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큰 학교 28개구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들을 꿈이 인덕초등학교의 사례를 들어서 모종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꿈이 인덕초등학교는 중투심사에서 30유학급을 승인받고 학교 개교 시 42학급을 시작해 현재 60유학급입니다. 2024년에는 학급 수가 100학급이 넘는 2,560여 명으로 이것은 60명이야 작은 학교로 평균을 가정하면 무려 92개교의 학교를 한 개의 학교로 운영하는 가대 학교가 됩니다. 이에 내 집 앞 20m 거리를 두고 덩그리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미 오래전에 예견된 상황이지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에 학부모님의 불품과 불만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경상북도 학부모와 학생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부산 학교와 신설되는 학교에서 더 이상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도중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이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 오늘 드리는 질문들이 특정 지역의 수평 이동이 아니고 많은 출산을 해서 우리 농어촌과 도시 모두가 유발률이 증가해서 이렇게 했으면 참 행복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많아져가지고 함께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특정 지역의 수준 현상으로 오히려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아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 사례들은 큰 학교에 다니는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불편과 아픔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얼마 전에 인덕초등학교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별로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대체 무엇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덕초등학교는 36학교로 계획해서 서울초등학교 40학교 됐고요. 현재 60학교. 내년 1,555세대가 20인 학교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발되는 학생이 무려 930명 정도 되는데 더 이상 가고 싶습니다. 대책, 대안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도 그 점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시기에 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준 데 대해서 감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설립은 사실 신설을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예를 든다면 4,0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신설 요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학생 유발률을 0.3 정도로 보고 전국 평균이 0.3입니다. 그러면 0.3이니까 4,000세대니까 4, 3, 22, 1,200명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음 초등학교가 신설되려면 8,000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4,000세대 넘어서 5,000, 6,000, 7,000 갈 때까지 이게 과대로 가는 게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지금 현재 인덕초등학교 경우에 최대 유발률이 실제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추계를 할 때는 전국 평균이 하루당 0.3명의 학생이 그 다음에 어깨지구 학생이 많았는데 그것도 0.3명이고 해서 0.3명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추계가 좀 잘못된 점이 있었고요. 지금 뭐 그건 지나간 일인데 아이들 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방법은 지금 신설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렵고 왜냐하면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만 같은 지구에 원당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학교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또 비는 학교도 있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런 형편인데 방법은 결국은 급당 인원수를 늘려서 현재 우리 경북의 초등학교는 도시 지역은 시 지역은 28명, 금지역은 26명인데 인도는 26명입니다. 이 인원을 28명이나 아니면 30명이면 전체 학생들 수를 보고 인원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학생들이 2,500명이 넘게 되어서 우리가 급식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수 인원을 늘려가 다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입주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특별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대로 가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우니까 분산을 하자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그 신당 초등학교 쪽을 분산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일전에 설명회에서는 1, 2, 3학년 학생들은 가까운데 어리니까 인덕으로 하고 4, 5, 6학년은 그래 좀 컸으니까 신당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제 내용 중에 보다 넓게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조금 전에 체육실 강의도 이제 보니까 2개 정도 1개 도움이 되는데 1개를 지어준다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인근에 학교가 나왔습니다. 35명 학급을 만들어서 현재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도 69학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1학급, 49학급 되는데 이 학교들이 그 당시에 0.27을 적용해서 지었는데 10년이 넘어 지났는데 지금 현재 학생들의 유발률이 0.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인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옆에 있는 신당초등학교 쪽에는 사실 0.3이거든요. 전국 평균이 0.3이고 어깨도 0.3인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인덕초하고 신당초에 인덕초는 현재 아파트 2개 있는 데가 0.55, 0.6 맞습니다. 예. 중상차가 지금 현재 0.6 정도 나오는데 10년 전에 지었다 한 0.27을 적용하는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거기도 현재가 0.5가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세월이 이제 1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도 이제 4천 정도, 4천 세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3, 40이 0.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00가구당 30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월이 지금 제가 학교 데이터를 보더라도 인덕초 전에도 동구라든지 구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그 교육 관계자들이 말씀하시기를 36학급인데 컨테이너 12개를 갖다 놓고 특별 교실을 다 잠식하고 조금만 기다리면은 컨테이너를 채워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10년, 11년째 되고 있는데 지금도 컨테이너 그대로 있어요. 아까도 유발정책 말씀드렸는데 정부가는 우리는 학생들의 출산 정책을 장려하고도 아이들이 감소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학급이 늘어난 거는 본인이 사실은 처음에는 급당 그 교육부 기준이 35명으로 학급당 인원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학급을 정했는데 우리 도에서 그 아이들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단위를 35명 계획했던 것을 26명으로 하니까 학교 성인을 수학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향후에 우리 교육 정책들이 학생들의 합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 형성을 했었는데 그러면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유발률에 대해서 앞에 있는 그 중3사 동료들은 모르시겠지만 앞에 20m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 당초에는 아파트를 반을 잘라서 반은 원거리, 반은 근거리.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불평등만이 많아서 그 제도는 도입을 안 하는 게 맞죠? 예, 그것은 사실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한 50% 정도는 저학년은 가까운 인덕초등하고 4, 5, 6학년은 근거리에 신당 초등학교를 가동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 지금 원당이 희망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아직도 8학급이나 비어 있어가지고 신축 똑같이 20년도 지었는데 아직 학급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희망하는 학생들 그 학교를 채우기 위해서 희망학교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스스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연간 3억 정도를 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당 초등학교와 흉악학교로 되어서 3억 정도 예산 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은 거기 아주 가까이 있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그 아파트 학교를 오지 않습니다. 지금 원래 늘었습니다. 예, 이유는 감독님께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일이 감독님께 다 따진다 하는 정도였고요. 어쨌든 그 앞에 있는 학교에 비례해서 중등 3차가 약 20억 정도, 60 정도를 갖다 기부 체납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기부 체납을 60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학생 기반으로 생각하면 37개 정도 그것이 있어야지 충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그 당시에 엄격하게 지침을 잣대 때문에 결국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지역에서 우리 교육부만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학생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고학년들 갖다가 감독님께서 그 건거리 먼저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요 그 주변에 있는 건거리 신당 초등학교에 가더라도 지금 현재 52학과 760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많이 갔을 경우에 460명 정도 가게 되면은 그 학교도 70학급이 넘고 1,700명 가는 거예요. 예. 그래 되죠. 자, 더 한 것은 자 1, 2, 3학년은 이쪽에 있고 4, 6학년 갔을 경우에 특히 6학년 정도 지금 현재 5학년 아니습니까? 내년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이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내년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위기들이 퇴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은 그 기존에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 아이들을 신당으로 보내는 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 어차피 전학을 오니까 그 지금 중 3, 4에 오는 아이들은 전학을 와야 되거든요. 그 지금 인도를 오든지 신당을 가든지 전학 와야 되니까 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은 1, 2, 3학년 저학년은 인덕을 하고 4, 5학년 이게 4, 5학년 될지 몇 학년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아직 유발률만 가지고 정확한 입주자 수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교육청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요 현재 약 300명 가량이 인덕초등학교를 기준해서 1km 반경 내에 300명, 300가구, 300명 정도 된 학생들이 지금 3차로 이사를 한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특히나 금방 말씀하신 대로 1, 2, 3학년, 5학년으로 온다 하더라도 특히 6학년 되는 학생들은 졸업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심각성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거기 인덕 다니는 학생들은 그대로 주신 겁니까?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뒤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기존에 인덕을 다니는 학생들은 그대로 다니고 다시 중공 3차 입주하는 인덕을 다니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단독 하시는 그렇게 한다는 그렇게 가지고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천이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는 아이들까지 다시 전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무리가 있기 그거는 저 때문에 이해 갑니다. 전학 오는 학생들 1년 전학 오는 거니까 그래도 한 번 전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럼 다자녀 학생들도 역시 그런 학생들은 인덕에 있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득하겠습니다. 그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간단히 좀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은 이분들이 앞에 태그에 대한 부분을 태그를 하지 않다가 내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걱정이 되어서 감독님께서 답변해 주니까 그래도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태그를 하지 않고 같은 인덕 초등학교 다니다가 옆집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너는 왜 2차에 있는 학생이 너는 저 멀리 가는 5학년인데 왜 옆에서 같이 다니냐 주소하고 불리치하는 거죠. 주거는 3차에서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부분들이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 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반드시 책임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또 안타까운 부분들이 우리가 실은 보시다시피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도요 사이즈 규모의 크기에 대해서 적정 인원을 받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다. 또 고등학생들도 인원이 정해져 있고요. 대학생들도 입시가 질문이 맞습니다. 유일하게 의무 교육을 하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원래 기준은 있죠. 그럼 우리 이제 도에서 정한 그런 아까 26명 그런 기준으로 삼는데 초중학교는 사실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전문 능우는 그 전학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오는데 가까이 학교에 전학을 하려고 하는데 정문이 넘었기 때문에 먼 곳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고 하기 때문에 정문 없이 그 형편을 봐서 바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지금 저 문제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간다 말씀하셨는데 무상교육이라 하는 핑계로 완성학급을 지어놓고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만큼 무조건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 83학급 저것도 담임께서 말씀하신 26명을 28명 조정했을 때 약 83학급.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 아이들이 무상교육이라 하는 의무교육 이 미명 아래 이 학습권이 침해되고 특별교실, 아까 말씀드린 운동장, 체육시설 모든 부분들이 지금 참식당으로 침해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담임께서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예,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설학교를 새로 짓는 이 구조 자체가 4천 세대 다음에는 8천 세대 돼야 되니까 그 과정 가는 데까지는 과밀한 일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형편이 있고 또 교육부로 봤을 때도 지금 아이들이 급격히 지금 줄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이 전체 경북이 2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은 11,002명입니다. 이렇게 반토막 날 정도로 줄고 있으니까 조금 불편은 있지만은 그걸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데 농출을 두고 있는 의원님 이해가 갑니다. 학교도 학생들을 사천가구 대상으로 해서 학생 유발료를 계산합니다. 예. 그럼 시골에 가셔가지고 사천가구 있는 80대 어르신한테 유발료를 조사하면은 제가 한두 명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30대가 젊은 층이 계산했을 때는 제가 30명, 60명 나와요. 그걸 평균이라고 0.3이다. 그럼 제대로 바꾸실, 요청해서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좀 이제 이걸 보완을 해서 21년도부터는 요거 할 때는 2015년도에 사실 계획서를 올렸거든요. 이 올리는 게 처음에 학교 설립 계획서를 올리는 단계가 그냥 공고만 하면 바로 올립니다. 그래서 들어올 입주자가 다 되고 나서 올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발료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지금 21년도부터는 바꾸어서 좀 더 그 인근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유발료를 좀 전에 우리 감독님께서 답변하신 학생들의 유발료를 줄는다. 거기에 대한 잣대 맞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시골학교 10명, 20명 되는 학생들을 거기서 유발료를 기다리기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교육청 잘하더라도 그 학생들을 폐교될 학교 좀 전에 말씀드린 10년간 99개가 없어졌어요. 99개가 없었는데 신설은 무슨 신설하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은요. 그래서는 안 되고 도심지가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성장 동력을 일으키고 젊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학습권을 존중해주고 학교를 갖다 사진에 좀 지어주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차트 한번 띄워봤습니다. 지금 현재 100명이가 작은 학교하고 예를 들어 인덕초등학교 1000명 이상 되는 큰 학교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2021년 예산을 보니까 384개교를 운영하는데 3,390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인덕초등학교는 약 35억 정도 들어갔어요. 이걸 학교당에 계산을 하니까 약 한 9억 들어가서 9억가량 작은 학교 운영하는데 다시 말해서 1,664명을요 적은 학교로 운영을 하게 되면 66개 정도 학교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보니까 결론적으로 1,663, 66개 적은 학교 운영이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큰 학교 한 개 운영을 하면은 적은 학교 66개 운영하는 것보다도 연간에 540억 정도를 우리 교육비에 모르게 예산에 증감을 가지고 교육비 절감이 되죠. 경제적인 논리로 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그냥 아이들이 경제적 논리 속에 틀이 박혀서 학교도 과대학급 수업이 묻혀가지고 학생들이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는요. 금방 보시는 바와 같이
천명 이상 되는 학생들은 여기에 유사하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우리 교육 예산을 500억 이상 학교마다 절감을 시키고 있다고 저는 관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관학교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이 소멸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학교마저 통폐합해버리면 농촌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육금 받을 때도 사실은 학생 수만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고 학생 수, 학급 수, 학교 수라는 그런 공식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의 작은 학교는 큰 학교보다 1인당 더 받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우리가 대구와 학생 수가 비슷하지만 실제로 예산은 대구보다 한 1조 원 정도 가까이 더 받고 있는 그런 작은 학교를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못 전달되면 적은 학교를 조금씩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작은 학교에 비해서 거꾸로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정도 규모를 학교 주면은 학교들을 신설하거나 대책을 빨리 세워서 학생들의 불편을 없도록 해주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적은 학교 같은데 그것은 알겠고요. 예.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 신설 요건이 안 되면 또 중앙투자 신설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다자녀의 경우에 대해서 답변께서 이 부분들을 그대로 저분들이 같이 가셔서 해주시고요. 예,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5학년이라든지 다니는 학생들 예, 예.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잘 정리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근거리에 있는 분들 그 가까이 인도 중앙 그까지 버스를 좀 내려줘. 이게 특수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그 설득을 하고 있고 설득하고 있고 있는 중이고 버스 부분은 지금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버스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좀 많이 내주도록 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속되는 질문입니다만은 우리가 중식을 이 특징 학생들의 학교의 특징들이 중식을 3번씩 배정된 시간이 있어요. 한 11시 때부터 1시 한까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지금 큰 학교가 오래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는 그렇게 많이 크지 않은 학교도 자수를 뛰어간다 보니까 상대식 가능성이 있었는데 큰 학교의 경우에는 11시 딱 정해진 시간에 먹으면 좋은데 이게 좌석이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좌석수를 늘리는 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너무 원론적인 답변입니다만 제가 되게 다 제재가기가 시간 관계상 많이 부족한데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이 학교에 3회점 배식을 하는데 시물 한 20개 정도가 확장한 후지도 없습니다. 후지도 없고 결국은 이 학생들이 3배식을 하면서 밥을 먹고 나오더라도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요. 학생들이 어디 있는 가 알고 계십니까? 정식을 먹고 나서 학생들이 이 과대 가면학교 같은 경우는요 체육 시간을 점심 시간도 계속 3교대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운동장에 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부보다도 우리 성장한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규칙된 습관 이런 거는 뭐 감독님께서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것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만 학생들이 흘러가지고 계속 자연 증감 감소가 아니고 반드시 대책을 찾아주셔야 돼요. 예, 지금 사실 옥계 동부가 가장 큰 학교가 한데 거기도 원래부터 학생이 적은 숫자지만 줄어들고 있고 지금 여기 인덕이나 신당 같은 경우도 27년부터는 한 3년 이후부터는 학생이 줄어가는 걸 이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서 인덕초등학교는 학생들을 반천만 원을 받고요. 수용을 하고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가장이라든지 기존에 다른 학생들이 오게 되면요 4회씩을 반드시 할 것을 지금 의사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그 숙소를 좀 확장을 해서 했는데 아주 부족해서 이번에 그 학교에 방문해서 교장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700석까지는 늘릴 수가 있다. 그래서 400석이 되지 않도록 여튼 예, 방법 어쨌든 정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4렛이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642석이 되어 있는데 확장을 했는 상태입니다. 예, 저도 맞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아이들이 줄 설 곳만 없어요. 거기다가 50개 들어온다. 맞습니다. 그래서 700석을 하려고 그러고 정 안 되면 옆에 있는 시청학실을 확장하더라도 400석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급식 종사자 처우 관계에서는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조리원 관계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 관장님께서 한 1,000억을 투자해서 이 부분 환경 개선 이런 걸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우개선도 했습니다. 예, 처우 개선도 하시고 예, 일식하는 그 조리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 70만 원 선 정도, 이식하는 데는 차비가 좋습니다. 이식하는 데는 과대 학교 인원수가 많은 데는 130만 원, 그다음 상시간 학교 180만 원 연간 처우 개선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 지금 현재 뭐 이게 조리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 사립학교 예기증률 보니까 82% 정도가 됩니다. 평균이 60%가 넘고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학생들에게 바로 지장이 되고요. 많은 공무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사립학교 또 영양사가 조리원에 대한 이중률이 이만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해 주시고요. 이번에 30교대라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하는 데는요. 6시에 출근했는 조리원이 2시에 퇴근하고 통상 8시에 출근한 사람들은 4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7시 반에서 8시까지 있어야 돼요. 이분은 한 번이 아니고 2번 식사 준비를 해야 되고요. 무조건 산업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이번에 조금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듈러 교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좀 가주시겠어요? 같은 얘기가 중속적으로 되는데 모듈러 교실이 도입되고 나서 운동장 부족, 체육 공간이 부족합니다. 사업 좀 가주세요. 지금 이런 학교들이 후미에도 몇 개 있습니다. 실은 체육관 법적 운동장 면적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 뭐 옛날에 우리 감독님께서 체육 운동회 가면은요, 가족들이 다 동원해서 집합사원에 재밌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 같이 그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 이 운동장에서는요, 한 바퀴를 돌아도 100m 안 돼. 다음 차 한번 볼까요? 지금 체육 시간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독님께서 체육관을 공부해 주셨는데 통상 초등학생들이 3교시 정도 수업을 하더라고요. 체육을요. 66학급을 하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158시간. 이걸 1일로 나누니까 40시간. 한 교시당 8학급 들어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동량이 적다 보니까 거기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3번 하기 힘듭니다. 축구는 아예 안 되고 달리는 안 되고. 그런데 체육실에서 체육관에서 한 2반, 나머지 3반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학생들이. 차 타고 보겠습니다. 이게 감독님,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체육 수업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10분 정도 지켜봤는데 수업 직접 시간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 사이에 벗어가지고 무릎을 찍고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붕대를 감아주고 하는 모습인데 이게 현 상황입니다. 점심시간에도 운동장을 못 나가고 가을 운동 이런 거는요, 시골에는 시골 나름대로 학생들이 저기서 추억이 없겠지만 이 아이들은 1학년을 오전 오고 1, 2학년 그래서 3일 내지 6일 같은 걸 체육대를 하더라고요. 오전 오고 오전 오고 오전에서 1학년 6학년까지. 그리고 이 체육 수업이 일단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체육 수업만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한 66학급도 저런데 83학급, 70학급 넘어갔을 경우는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동네도 저기 하나, 저기는 있다.
다음 장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이게 도시계획장 때문에 그럼 요즘에는 혹시 내가 우리 민간인들 동네학교 하시는 하는 거죠? 고등학교 예, 때 지금 동네 만들어 요즘은 놓은 거 저는 안성교육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크게 만들려면 네, 지금 우리가 보면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재난 대피, 대통령과 공통적으로 나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진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데 결국은 피할 수 없고 운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유관된 이야기인데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뉴얼에 그렇게 했지만은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지 한 게 보니까 옆에 학교로 가서 대피하라 이런 데 있더라고요. 또 체육시설이 운동장이 모자란다니까 옆에 공원에 가서 체육을 한다. 답변지 그리 올라와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 안에 울타리에서 체육활동을 해야지 밖에 체육관 학교 울타리 밖에 가서 체육을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책임 아니겠고 예, 지금 뭐 학교 운영장이 부족하니까 예. 할 수 없이 이제 바로 지금 신당소 같은 바로 뒤에 보고 있습니다. 그걸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않았는데 그 시와 MOU를 체결한다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예. 지도조사는 반드시 가능합니다. 시간이 마련인가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요. 예. 학교가 많이 오픈되죠. 얼마 전에 학교를 들려서 지진 대피 만약 이 운동장에 우리 2,000명이 되는 학생들이 다 들어갈 수 있으신가 운동장에 채워봤습니다. 위에 사진이 학생들이 꽉꽉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사진을 저 먼데 나무 밑에 보면 운동장 밖입니다. 저 운동장 밖인데 화재가 났을 경우 저걸 소방차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현실적으로 체육실도 없고 대피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유사한 내용이지만은 결론적으로 이 마대 학교 방위라고 해서 체육시설, 학교 운동장, 급식소, 특별교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잠식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똑같이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당 초등학교가 아직 그 신설학교입니다. 20년에 있은 신설학교인데 거기는 아직 학급이 비어 있고 공간이 많고 또 상동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농촌학교입니다만 부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가는 학생이 지금 있습니다. 이쪽으로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이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우리가 정축 신축에 대한 문제 전체 동료님께서 많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학교 자료에 48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새로운 학교가 진행이 다른 타 도시에 비교하면 그렇습니다만 진행이 빨리 안 되고요. 신축이 아니고 정축을 하는데도 우리 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은 20개월 안에 완공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 학교는 산동초등학교는요. 정축을 하는데 심지어 우리 학부모들에게 산동초등학교 초등학교가 중학교입니다. 예. 중학교를 정축을 해서 25년까지 완공을 한다라면은 67.8%에 가는 학생들이 간다고 했는데 행정이 못 따라가서 30개월이고 42개월을 걸린다면 신축도 아니고 정축하는데 40개월 걸리면은 이 모든 데이터를 봤을 때 전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을 해가지고 예산 절감도 그 당시에 about 한 50억 이상 그리고 모듈러 교실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 지금 행정이 그런 쉽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저 예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뭐 시멘트 콘크리트 파동이 있고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컨테이너 좀 보여줄래? 시간이. 컨테이너. 예, 지금 이게 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제 사진이고요. 지금 10년이 지나고 지금 그대로입니다. 감독님 답변이 시간이 관계상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속도를 문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차하지 못한 경제 상황이라든지 학교 폭력 발생의 피해자의 보호 강화 대책이라든지 지역 미래 현황
그리고 학교 설립 정축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까지 들은 바와 같이 도시개발 단지 계획시부터보다 정확한 학교 규모를 산정하지 못하고 충분한 누이 학부를 확보 못하는 데 방안이 있어가지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경북의 미래 시대를 책임질 사회의 인적자로서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은 학생들이 경북의 미래를 잘 이끌어가도록 밑거름이 되어야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가 학생들이 처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며 우리 교육감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이해한 것이 아니고 더 나은 한두 해 지금까지 왔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두 해 문제가 아닌 상황으로서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길 부탁드리겠고요.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관님께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한 사안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 부탁드리고 동일한 일이 발생하면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고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도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